여러분, 만약 낯선 나라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심지어 마음대로 옷을 골라 담고 계산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매장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부터 들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온 한 여행 유튜버 커플에게는 이 장면이 서울에서 마주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과 제주, 부산을 잇는 항공 여행기를 올렸는데요. 도착 이튿날 대중교통 카드를 사러 들른 편의점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24시간 무인 의류 매장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llevas? Corea es tan seguro que pasan ese tipo de cosas como las tiendas 24 horas, donde nadie atiende y tú entras y compras. 멕시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죠. 직원 없이 매장 문을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도난을 자초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커플에게 한국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 커플의 여행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시차 적응을 위해 억지로 하루 종일 버티다 골아떨어진 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복궁을 걸으며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하다가도 금세 망한 시장으로 넘어가 인절미, 도넛과 치즈만두를 손에 들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갓 튀긴 고기만두를 한입 베어문 남자친구는 반죽이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하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여자친구는 아직 배가 덜 찼다며 계속해서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한글 간판을 하나도 읽을 수 없다고 투덜대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음식을 골라 먹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구경 중간중간에는 골목마다 자리 잡은 즉석 사진관에도 들러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국 곳곳에 이런 포토부스가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몇 번이고 포즈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까지 해서 나오는 모습에 두 사람 모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런 즉석 사진 문화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다며 여행 내내 눈에 띄는 사진관마다 들어가 새로운 추억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들른 편의점에서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과정도 눈여겨봤습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매번 현금을 준비하거나 노선별로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과 비교하며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진짜로 넋을 놓은 곳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조용한 서점이었습니다. 코엑스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층고 높은 공간을 가득 채운 수만 권의 책,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 책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은데 저 위에 있는 책은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 거죠? 휴가철이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그마저도 이 공간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은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두 사람은 서울에 사는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낯선 부모님 댁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사양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거듭 초대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찾아간 그 집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감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구의 어머니는 낯선 외국인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 키가 가장 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었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냉장고 앞에서 또 한 번 걸음을 멈춥니다. 다름 아닌 김치 냉장고 때문이었는데요. 친구가 이 냉장고는 오직 김치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여자친구는 눈이 동그래지며 되묻습니다. 1년 내내 먹는 발효 음식을 위해서 냉장고를 따로 둔다고요? 게다가 발효기간을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듣고 나자 두 사람은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그 자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멕시코에도 절임 음식은 있지만 그 음식 하나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를 따로 둔다는 발상은 두 사람 모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 친구의 어머니는 손님을 위해 특별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여자친구를 배려해 채식김치를 따로 준비하고 맵지 않은 간장 소스까지 곁들여 낸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는데요. 불고기와 생선알, 두부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을 보며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고급 레스토랑 서비스잖아요.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처음 만난 외국인 손님을 위해 메뉴 하나하나를 바꿔가며 배려하는 모습에 두 사람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친구네 가족과 함께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하게 데워진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눕자 남자친구는 이 바닥이 전기로 데워지는 거냐며 신기해했고 친구는 웃으며 한국인들은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온 두 사람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이런 문화가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이 부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행 후반 두 사람은 제주도로 넘어가 또 다른 얼굴의 한국을 만납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이 커플은 잠수 장비 없이 오직 폐활량만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근처 식당 벽면 가득 그려진 해녀들의 그림을 보며 두 사람은 이들이 제주도의 진짜 영웅이라는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비 하나 없이 거친 바다와 맞서온 여성들의 삶이 하나의 지역 문화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이야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맛본 전복죽과 이름 모를 향토 음식들 앞에서도 이게 정확히 무슨 재료인지도 모른 채 일단 먹어보자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여행의 즐거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는 노을을 배경으로 색색깔 전동카트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SNS에서만 보던 그 명소를 직접 달려보니 사진보다 훨씬 낭만적이라며 두 사람 모두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횟집에서 장어와 광어회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문어까지 도전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음식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남자친구가 큰 마음 먹고 한 점을 삼키던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갑자기 사례가 들려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이날의 저녁 식사를 가장 생생했던 현지 체험으로 꼽았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두 사람은 이번 한국 여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Corea me pareció realmente fascinante, sobre todo porque me encantó esta combinación de pasado y futuro. Tienen como tradiciones culturales del pasado muy marcadas, muy presentes. Entonces llegas a lugares donde te sientes en otra época, pero a la misma vez 옷가게 하나 안경점 하나에 들어가도 마치 미래의 갤러리에 들어온 것 같았다는 이들의 마지막 말은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꽤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느낀 안전함, 도서관 앞에서 잃어버린 말문, 낯선 손님을 가족처럼 맞아준 한 가정의 정성, 그리고 제주 바다를 지켜온 해녀들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일지 몰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커플에게는 하나하나가 특별한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